정두원, 서가번의 직설. 네, 짧고 굵고 화끈한 정치 토크 시간 직설인데요. 평소 4부에 방송 나가는데 오늘은 좀 당겼습니다. 길게 가려고 하는데 짚어야 될 문제가 참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와이드로 직설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두 분 소개해드려야죠. 먼저 이분, 잠시 뉴스 나가는 동안에 대기실에서 30년 동안 감기에 걸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신 분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짓말이죠? 저는 거짓말 우리 마누라 빼놓고는 안 합니다. 아니 진짜 30년 동안 감기 안 걸렸다는 게 에이 그 말이 되니? 아, 진짜예요. 진짜? 네. 그 비법은? 비타민 C 요법인데요. 아 잠깐만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네, 맞아요. 이 방송에서 괜히 또 특정. 그렇지 걸릴 수 있어요. 비타민 C다. 네. 그거 먹으면 안 걸려요 감기? 야, 뭐 감기만 안 걸린 게 아니라 이제 제명대로 살고 싶으면 먹어야 됩니다. 보약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보약? 보약 전혀 안 먹어요.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전남 순천에서 폭설을 뚫고 올라오신 분입니다. 서가번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호남에 눈 많이 왔대요. 예. 어제 저녁부터 오늘 하루 종일 눈이 많이 왔습니다. 기차 타고 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기차가 제일 편하죠. 기차 창밖에 이 풍경은 좋았습니다. 그래요? 예, 눈 덮인 들판의 풍경. 그 빙판길 달리는 운전자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 이게. 기차 타고 오는 게 좋았습니다. 그렇죠. 잘하셨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부터 좀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님. 네. 뭐 형식이나 이런 것 같은 총평부터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셨어요? 내용보다 형식이 파격적이어서 네. 형식이 내용을 압도했다. 진짜 기자회견을 그렇게 해본 적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보는 장면 같아요. 예. 그렇게 자유로운 분위기는. 예, 아주 대통령이 자신만만해요, 요새. 아, 또. 예. 톡 쏘는 말씀 또 붙이시는. 아니, 근데 그래야 지도자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냥 뭐 이렇게 질문을 갈아가면서 하면 그게 뭐 지도자입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아주 내용은 사실 뭐 이제 계속 얘기해야겠지만 형식 면에서는 아주 보기가 좋았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뭐 기자들의 질문 수준을 가지고 뭐 인터넷 SNS에서 뭐 이런저런 설왕설래가 있는 거 저도 봤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기자들과 농담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로 보기 좋던데요. 서가번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식이나 내용 다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어메이징 했다. 네. 75분 넘게 진행된 회견 정말 놀라웠다. 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트럼프보다도 더 좋았다. 네. 이 기자가 박근혜 기자회견 때 신중하게 짜인 연출된 연극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기회조차도 적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 기자인데 놀랍다고 어메이징하다고 네. 이렇게 한 거 보면은 뭐 잘 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 보기에도 그랬고. 네. 내용에서도 어쨌든 신년 기자회견이라는 게 국정 운영 기조와 방향을 정해가는 건데. 네. 국민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 또 한반도 평화를 확실하게 정착시키겠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네. 즉문즉답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 것들이 우리 국민들 보기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벌써부터 이 내용에 대한 평가는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 이제 차례대로 항목대로 좀 여쭤보도록 하고 또 하나 짚을게. 저희가 이제 그 1, 2부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의견도 구한 바가 있는데 한 기자가 이른바 그 댓글 문제를 제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거에 대해 답변을 했는데 하루 종일 화제이자 논란이었습니다. 서가번 전 의원님.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요. 댓글 문제 늘 뭐 특히 야당 네. 의원들 이렇게 문제제기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선풀 달기 운동도 있고 네. 사실 좀 그런 문화들을 잘 정착시켜 나가는 건 좋지만은 이 네티즌들이 댓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그 누가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집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좀 살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하나의 SNS 시대의 문화로 봐야 되는데 그 문화를
잘 합리적으로 또 이 긍정적으로 이 정착시켜 나가는 것도 네티즌들의 몫이지. 예. 뭐 이 정권에서 또는 그 어떤 특정 집단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정도현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 서가분 의원 말씀이 맞아요. 네. 이게 무슨 자발적인 거잖아요. 이제 타의에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예.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과거 대표 시절에 예. 썬풀 운동을 좀 이렇게 장려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네. 잘 하신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좀 썬풀 운동 그때 장려했듯이 그런 말도 한마디 덧붙였으면 더 좋았겠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왜 저 질문을 대통령한테 하지? 라는 게 저는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른바 이제 이게 문파. 네. 문파, 뭐, 이 댓글 하면은 문파로 그냥 아예 딱, 찍어서 다들 비난들 하잖아요. 네.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데 사실 뭐, 정치하는, 특히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또 대중, 문화예술인들.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특히 네티즌 입장에서 보면은, 좋잖아요. 뭐, 잘했다, 못했다. 근데 뭐, 이거 좀 오징어도 뭐, 씹어야 이 고소한 맛이 나오듯이, 유명인들 또, 그게 또 하나의 또 긍정적 요소로도 작용하는데, 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제가 지금 그 질문 힘들죠. 드리려고 그랬어요. 두 분도 이제 정치 하시었고 또 하고 계시니까, 이제 그 수많은 악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죠, 정전 의원님? 제가 심장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댓글 안 봅니다. 안 봐요? 댓글을 보면 완전히 심장이 떨려가지고 예. 그냥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안 보죠. 감기는 안 걸리시는데도 어떻게 또 심장을. 네, 그니까요. 그래서 과거에 한번 댓글에 이제 대응을 했다가 혼난 적이 있어가지고. 언제? 뭐 이제 제가 당구장집 아들이었는데. 예. 이제 당구장 집 주인은 비 오는 날 마세이를 찍는 걸 제일 싫어한다. 그랬더니 툭 들어왔어요. 왜 일본말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니 독일 말은 하고 프랑스 말은 해도 되고 왜 일본 말을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시비를 며칠 동안 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잘못 걸린 거죠. 근데 3일 만에 누가 툭 들어왔어요. 근데 마세이는 프랑스 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거 기억나요. 과거 방송할 때 바리깡이라고. 네. 왜 방송에서 일본말 바리깡을 쓰냐고 막 항의 그때는 댓글이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알고 봤더니 프랑스 제품명이었다. 똑같은 경우도 예, 그런 경우에. 서가번 의원님도 경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뭐 댓글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악플을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은근 자기 자랑하는 거야. 받지 못한 것도 그 자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관심을 못 받고 관심을 있는 못 받았다는 얘기니까. 근데 옛날 문자 폭탄은 좀 많이 받았죠. 집단적으로. 받은 거죠. 옛날 종편 저지 네. 운동하고 뭐 할 때, 그런 시절에. 네. 또 광우병 파동, 촛불 시위 때, 뭐 이럴 때 정말 어마무시하게 핸드폰이 다 마비가 될 정도로 문자 폭탄이 받았는데 네. 그것도 하나의 어쨌든 국민들이 그만큼 열광적으로 또 요구가 그만큼 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뭐 이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충분히 판단하시고 또 문자도 엄청 오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뭐 지금 미묘하게 갈렸던 내용 평가로 한번 좀 들어가 보죠. 먼저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신년사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바로 이건데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화두에서 집권 2기는 2년차는 이게 삶이냐. 이제 이쪽으로 간다라고 분명히 천명을 했고요. 이게 삶이냐. 내 삶이 달라진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런 국정기조, 2년차 이런 국정기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도는. 좋은 얘기죠. 근데 이제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대통령께서 이제 이런 자리에서 뭐 구체적인 얘기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근데 이제 일자리 최저임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 작년도에 청년 실업률이 9.9% 역사상 최대예요. 네. 그리고 이제 체감 청년 실업률은 22.7%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건 전 정부 탓할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정책이 네. 이제 부작용을 많이 낳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냥 이제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이런 코멘트를 좀 하고 싶네요. 그래요? 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콕 집어서 이 정책 때문이라고 만약 지적을 해 주신다면 어떤 그러니까 최저임금
아, 최저임금? 또 예. 근로시간 단축 예. 이런 문제들이 이제 중소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을 어렵게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게 일자리 감소로 특히 청년 일자리가 좀 그러니까 이어지고 있다. 현재 근로자들을 위해서 미래 세대 청년들이 이제 희생당하는 꼴이고 예. 특히 조직 근로자들이 이제 우대받는 거거든요. 네. 조직 근로자는 알다시피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풍족한 저 대기업 근로자들이고 그러니까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실업자들을 위해서 이제 결국 기업을 이제 많이 키워줘야 되는데 네. 물론 이제 혁신성장이라는 게 그런 의미인데 거기에 더 방점이 찍혔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서가번 의원님 어떻게 볼 거예요? 기조가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는 삶을 만들게 하겠다.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결국 그 삶의 이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힘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지금 말씀 주셨던 일자리, 네. 그다음에 일자리 및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혁신 성장, 공정 경제가 그렇죠. 이제 주로 큰 이 그 구달이더라고요, 주제더라고요. 예. 결국은 지금 그런 거죠. 지금 한계 기업들, 그다음에 저 자영업자들의 그 문제, 뭡니까, 시간당. 최저임금 문제. 예. 그 문제를 충분히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추경 때도, 네. 당분간은 그런 한계 기업들이나 이 중소자영업자들에게는 그 차액을 좀 보전해주겠다고 그 예산에 반영시켜서 야당들하고 싸웠고 결국 그렇게 했고 3조 원 말씀하신 예, 거죠? 3조 원 일자리 가지고 그렇게 안정자금. 안정자금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국민들 그렇게 해서 네. 최소한 최저임금을 받으면 그래도 생계는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게 지금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좀 더 나아진다 이런 느낌을 갖고 살게 하고 나아지는 느낌이 아니고 사실 그 삶의 전체죠. 하루 임금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최저임금 지금 받아서 한 달에 한 100만 원, 120만 원 채 못 받는데 그거 가지고 살 수 있냔 말이죠. 저희가 최저임금 가지고는 사실은 여러 차례 이제 토론도 했고 당사자 어떤 전문가 인터뷰도 했고 또 뭐 소상공인 직접 스튜디오로 모셔서 그러니까 이야기도 나눠보고 했는데 사실은 뭐 큰 틀에서 보면은 최저임금 올라가는 거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반대할 사람이 없죠. 근데 문제는 그것들을 얼마나 그 시장에 안착을 시키면서 부작용을 줄여나가면서 속도.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충격파를 얼마나 최소화하면서 가져가느냐 이게 관건인데 지금 이제 2018년 1월 1주차만 가지고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장에서 갖가지 꼼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얼마나 빨리 속도전으로 잡아낼 수 있느냐. 아니 근데 이제 시장이 이기는 정부가 없거든요. 네. 제가 밤섬 앞에 사는데 네. 밤섬을 폭파시켰어요. 근데 밤섬이 결국 생기더라고요. 아, 시간이 한강 밤섬 얘기를. 예, 시간이 지나니까 예. 시장의 힘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규제로 뭐 잡으려고 해봐야 네. 두더지 잡기예요. 시장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이제 물론 좌파 정부는 이제 정부의 개입을 이제 키우는 게 좌파 정부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거지만 이런 부작용이 있다. 이제 그래서 균형 있게 정책을 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근데 여기는 이제 그 경제 분석 코너는 아니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이제 그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임무는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복무해야 된다는 뭐 누구도 토를 달 수는 없는 거고 이렇게 본다면 삶의 질 개선에 집권 2년 차에 거의 뭐 올인을 하겠다라는 선언 자체는 맞는 방향인 거고 그 성패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그 이후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여기는 이견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 일자리가 그때까지도 이제 계속 심각해지면은 네.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죠. 청년층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인을 하고요. 어제 있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 오늘 뭐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언급이 있었는데 요 얘기도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워낙 그
처음에 예상했고 기대했던 것보다 합의 내용이 오히려 더 폭이 넓기 때문에 하나하나 여기서 강론을 다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총평부터 부탁드립니다. 정도는 의원님 예상하셨어요? 이 정도로 나올지? 예상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요. 저 북한 이제 참가단 예. 여러 가지 뭐 종목도 많고 단이 여러 가지요. 뭐 예술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시범단, 태권도 시범단, 고위 대표단, 예. 뭐, 예. 그 이제 어마무사하게 많이 내려오는데 또 예상을 못했고 결국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시간 끌기 같아요. 시간 끌기. 예, 이제 자기네들 이제 미사일 이제 완전히 완성할 때까지 네. 좀 분위기를 좀 이렇게 녹여놨다가 결국 언젠가 또 다시 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서가번 의원님 결국 어떻게 보세요? 북한 당국자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어쨌든 가장 가치실한 것은 미국과 어쨌든 트럼프 김정은의 대화의 문을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네. 열려서 서로, 대화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협상에서 소개 성과를 얻어낼 수 있으면, 네. 자기들도 굳이 그렇게 힘겹게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 단단계로서 지금 올림픽을 매개로 쓰고 네. 또 이 대화를 통해서 네. 남한에서 우리 남쪽에서 또 그런 역할들을 중개해 줄 수도 있겠다. 예. 그건 우리 남과 북이 서로 그런 점에서 서로 또 같은 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충분히 변화를 만들어내고 기대를 그렇게 해서 그 기본 전제는 비핵화를 기본 전제로 네. 하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게 우리 국민들에게 좀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좀 정도원 의원께서 시간 끌기라고 분석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걸 받아서 이런 추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 끌기라고 치고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더 절실한 거 아니냐 지금 한반도 정세에서.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는 중간 선거에서 이겨야만 되는 거고 이기기 위해서 별별 수를 다 낼 수 있는데 한반도가 혹시라도 만약에 그 재물이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시간을 끌어서 지방선거 아니죠? 중간선거, 미국에. 네.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 대단히 이거 기묘하고 절실한 과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가 긴장이 조성되는 게 지방선거에 유리한지 네. 평화무드가 조성되는 게 유리한지 그거는 사실 미국 중간선거. 글쎄 중간에서 예. 그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더 긴장 조성되는 게 더 유리할지도 모르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제 그 얘기 전에 하고 싶은 얘기가 북한에서 이제 대규모 이제 이렇게 참관단을 보내는데 이게 자충수가 될 수가 있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점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제 다 보고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가서 이제 또 그 비밀을 지킵니까? 친한 친구들한테 다 얘기하죠. 야, 나만 갔더니 이렇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밌어요.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가 예측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북한보 사람, 남한 TV도 시청하고 막 한다면서요. 많이. 우리 걸그룹 노래까지도 애청할 정도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반사회주의 요소, 척결, 이런 연말에 그런 얘기도 했던데,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무튼, 다각도로 지금 이제 남북 대화 채널이 열린 것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여기서 각각의 그 채널에서 뭔가 성과가 안 나온다면. 성과가 안 나온다면 오히려 이게 늪이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과의 목표점, 성과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최종 목표가 비핵화. 핵을 포기하는 건데, 궁극적으로 포기하는 건데, 네. 그 성과라는 것들이 서로, 네. 각 단위에서 이런 대화를 하고, 또 그런 서로 목표를 놓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네. 성과를 조금씩 목표를 완성해 나가면은, 그 통해서 결국은 큰 궁극적 목표를 이뤄낼 수 있는 것이지, 문을 딱 닫아놓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이제 비핵화라고 하면서 머나먼 길이고, 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시자 회담 테이블이 열렸는데,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밀당이 계속된다. 군사 당국자 회담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대립 모습이 연출된다면, 남북관계 이전에 남남 갈등 내지 또 우리 안에서 어떤 또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정치 쟁점화되어 버리는 이럴 가능성을 지금 질문. 그게 가장 힘든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반복, 지금까지 그래서 그것의 반복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또 문을 닫고, 또 서로의 이 갈등하고, 네. 이 반복인데, 독일의 사례를 보더라도 또 결국 통일까지 가게 된 과정에서, 네. 최소한의 통독 과정에서 독일 국민들은 서로 이 최소한의 이 문제에 관해서는, 통일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이 정쟁의 수단으로 쓰지 않았다는 거죠. 여야가 서로 정권이 지켜봐주고 바뀌어도 기다려줬다. 그 다음에 이 중단하지도 않고 그 정책에 대해서 과거 정부가 예. 정부 달리 바뀌었어도 예. 그것을 끝까지 지켜주고 그렇게 인내하고 또 신뢰를 보여줌으로써 네. 궁극적으로 통일까지 얻어냈는데 우리도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타산지석으로 예. 단지 이제 삼는다는 것에 하나- 동의하고요. 네. 맞아 말씀하세요. 아니. 네,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게 그것만 다른 게 아니라 통독은 그러니까 독일은 예. 어디냐 자꾸 헷갈리네. 항상 상호주의를 원칙을 예. 지켰어요. 예, 그래서 예. 줄 때마다 변화를 이끌어냈죠. 그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결국 무너져 내린 거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사실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적이 거의 없고 또 저도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밀당을 했지만 번번이 당했거든요. 뒤통수를 맞았거든요. 예. 우리가 어제 밥 먹은 것도 뭔지 기억이 잘 안 나듯이 우리가 과거 일들 다 기억 못 하는데 우리는 늘 이렇게 회담하다가 결국 뒤통수 맞았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별 기대는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짚을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그래서 와이드로 꾸미고 있는 직설인데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설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낙연 총리가 북한 대표단 규모가 4,500명이 될 거라고. 좀 이렇게 발언. 아마 선수가 많아야 한 10명 정도 될 거다. 체육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전체 규모가 4,500명이면, 와,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겠네요. 네, 알겠고요. 근데, 그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또 하나 짚어야 되는 문제가,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 방안을 내놨는데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두원 의원님. 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하세요? 아니면 후퇴라고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무슨 방안인가요? 저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이건 문제를 삼았는지 그리고 방안이라고 내놨는데 방안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재협상은 이제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요구는 안 하겠다는 그러놓고는 이제 그럼 뭘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원론적인 얘기만 했는데 예. 저는 제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좋지도 않지만 근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내용이 없어요.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 그래가지고 괜히 일본만 이제 드시쳐 놓은 건데 네. 오면서 들어보니까 아베가 저기 평창에 그 참가하는 걸 보류하겠다라고 지금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럴 건 뭐 하려고 건드렸죠? 똑부러지게 뭘 하든가. 네.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예. 이거는 전 정부가 실수한 건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예. 뭐 그렇게 가든지.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가본 의원님. 결국은 참 이게 어려운 일이죠. 네. 저도 참 그 해법이 뭘까 네. 참 궁금하고 답답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현실적으로 국제 질서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네. 또 이 특수하게 한일 간의 문제는 한일 간의 문제대로 또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네. 또 이 정신을 그대로 갖고 가자. 결국 진정성 있는 그 사과할 때만 우리가 네. 합의로 인정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불가피한 그 선택,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정확히 뭐. 논점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느냐, 불필요한 시도였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어차피 외교 현실상 어쩔 수 없었다라고는 차라리 처음에 건드리는 것부터가 좀 문제가 조금 전에 정도원 의원이 이제 제기한 문제가 바로 그건데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러면은 거기에 건드리지 않았으면 네. 결국 그 이면 합의, 네. 이런 것들도 이면 합의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보니까 이면 합의도 있었고, 그렇죠.
그나마도 우리가 이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문제를 결국 이 사과를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라는 것은 결국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풀리지 않았다. 이게 네. 서로 양국 정부에서 네. 그렇게 그 합의라고 해놓긴 해놨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걸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의 다른 표현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일본도 과거에 그랬었죠. 자기들이 사과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네. 그것들을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정해가고 부정해 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도. 먼저 팩트 체크부터 하면요. 이거를 합의할 때 일본에 사과를 했어요. 근데 협정을 하고 나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협정 위반은 일본이 한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협정 위반을 했으니까 다시 협상하자 그러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한 게 잘못이고 예. 그리고 이제 건드렸긴 건드렸는데 예. 뭐 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평창 지나서 건드리지 왜 평창 전에 건드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을 잘 안 하고 일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원을 따져보면 예. 외교부가 일을 하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일을 버리고 외교부가 지금 설거지하고 있는 꼴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잖아요. UAE 문제도 그렇고. 좀 이따 여쭤볼 예, 거예요.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네. 외교부는 설거지만 하고 있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고 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외교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린 모든 정부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 장관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청와대가 일을 해요. 그게 문재인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노무현 정부부터 얘기했는데 거꾸로 얘기했다. 다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장관들이 전부 다 제 역할을 못해요. 오히려 그 부처의 전문성을 오히려 못 살리고 있다. 예, 못 살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자, 지금 그 UAE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나왔으니까 이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목할 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의 그 협정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제 이제 그 중앙일보가 계속 보도했던 내용, 김태형 당시 국방장관이 밝힌 내용, 자동 개입의 어떤 협정, UAE에서 만약에 유사시에는 자동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조항이 있었다라고 이제 실토한 부분들, 진실은 대충 드러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돌아가서 이것을 자유한국당에서 정치 공세 계속 피하지 않았습니까, 정도원 의원님? 자유한국당이 잘한 겁니까, 헛발질한 겁니까?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자, 그거를 이제 공개를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대통령께서도 얘기했지만 공개를 안 한 것이 저쪽에서 요구를 해서 공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협정을 바꿉니까? 안 바꾸고 그대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뭘로 또 건드렸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커매가지고 비서장이 날아갔잖아요. 위에까지 가가지고 또 청와대에서 이러쿵저러쿵 뭐 이랬다 저랬다 이제 우왕좌왕하고 대답도 6번이나 바뀌고 그랬는데 네.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 했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의혹은 사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건드렸지? 근데 이제 왜 말씀해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신데 아까 네. 위안부 네. 합의 문제나 그 UAE 합의 문제나 똑같은 건데 결국 정권에서 네. 국민들을 속이고 네. 또 이 거쳐야 될 하지 말았어야 될 일들을 그냥 단기적 성과 내지는 무슨 이유인지는 위안부 합의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예. 위에는 이제 원전 수주라는 이 단기 성과를 위해서 결국은 국민들을 속여버린 거거든요. 네. 군사 자동 개입한다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건 헌법 정신을 위반한 건데 결국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될 일 아닙니까? 네. 동의 절차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자동 개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군사적으로. 예. 그런데 이게 유승민 의원이 국감에서 그 당시에 국감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질의했어요, 그때. 김태형 장관이 이면 합의 없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확인까지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가서 보니 이런 것들이 잘못돼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자동 개입할 상황이 생기면은 우리 국회 동의 안 받고 군사를 파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 나왔으니까. 서로 의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돈 의원님 국회 국방위원장 지내셨잖아요. 네. 국방위원장까지 지내신 전문적 식견으로 네. 이 비밀 협정이 말이 되는 협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네. 이제 시급해서 서둘러서 수습하러 갔단 말이에요. 네. 비서실장이.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이후에서 이제 뭐 우리 다 취하하고 이제 뭐 다 물르겠다 이러고 나오니까는 수습하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국익을 생각하니까 이제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비밀협정을 왜 했겠어요? 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했겠어요? 국익을 위해서 한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네. 이걸 다시 원칙대로 다시 하려니까는 위에서 이제 반발하고 나왔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지금 저 논란이 초점이 결국 국익이 돼야죠. 알겠습니다. 그 협정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협정을 왜 했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먼저 따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한 건데. 그때 불가피한 협정이었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결과적으로 이 정부가 그걸 바꾸지 않는 거 보면 불가피한 거죠. 바꾸지 않는 게 아니고 똑같은 건 이제 이미 합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예. 합의를 해서 원전을 땄단 말, 수주를 했단 말입니다. 합의를 해놔버렸는데 결국은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 국방부 장관이 아마도 이제 추정컨대 국방부 장관이 가서 이 문제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게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우리는 국회 동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사실 심각하다. 이 문제를 어쨌으면 좋겠냐. 라고 가서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 소리냐 이게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겠죠. 추정컨대. 아주 정교하게, 뭐, 어떻게 해야 정교한 건지는 잘 모르겠으되, 네.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그 정교하게 하기가 만만치 않으니, 예. 그리고 화들짝 놀라서 이제 청와대에서 임종수 실장이 갈 수밖에 없었고, 가서 알겠습니다. 이제, 조정을 했던 거이고, 그래서 문 대통령도 이번 회견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어쩔 수가, 현재 상태는 어쩔 수 없지만은, 유해와 계속해서 논의해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질문 이렇게 하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더 드리겠습니다. 칼둔 행정청장주에 다녀갔고, 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정치권도 이제 더 이상 예, 하지 말고 맞아요. 끝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끝내야죠. 끝내야 이제, 된다? 이제 뭐 대충 알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냥 서로 이제 여기서 끝내야지 뭘 이제 더 이상 또 캐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김성태 같아요. 원내대표가 회군할 거라고 보세요? 의원님? 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하고 그냥 끝낸 거죠. 김성태. 그래도 명분 채리려고 네. 그냥 뭐. 알겠습니다. 예. 네. 그 정도로 하고요. 예. 앞서 김재경 위원장하고 개헌 문제는 뭐 인터뷰를 나눠봤기 때문에 두 분께는 한 번씩만 예. 이 자리에서 개헌 어려울 것 같다고 그 전에 이미 예상하신 바가 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시 동시에 어떤 국민 투표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가능성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불가능한 거고요. 근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드라이브를 한 번 더 걸 거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저쪽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소재거든요. 예. 국도같이 약속해놓고 이제 불리할 것 같으니까 딴소리 하니까 일번 확실하게 해두는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서가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같은 비슷한 얘기입니다. 네. 결국 대통령 선거 때 모두 각 당이 다 약속한 사안인데 예. 또 그 뒤로도 몇 차례 걸쳐서 대통령 계속해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근데 문제는 안 할 겁니까 이걸? 안 할 건 아닌데 네. 빨리 서둘러서 이렇게 합의하라는 촉구이기도 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논의들을 안 할 수 없거든요. 안들은 일단은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은 청와대 안을 제출을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청와대 국회에서 논의하고 의결을 할지 안 할지는 그건 결국은 쉽지는 않다고 보지만 청와대 발의까지는 가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렇죠. 예. 네. 뭐 이 점 확인하고요. 그냥 끝내기 섭섭하니까 그러니까 문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무지 이해하려고도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구 북구울 당협위원장 신청을 해서 논란이 일으니까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총선에 출마 안 한다. 다만 정치하려고 신청한 거다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얘기 안 하고 이제 간 건데 하도 비난이 쏟아지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밀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건데 우리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통역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홍준표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지방선거에 지면 집에 간다 그랬어요. 맞아요. 지금 대구가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는 거예요. 아, 집을 마련하는 겁니까? 예,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질 것 뻔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국회의원라도 어떻게 한번 더 해먹으려고 이제 그러는 거죠. 아, 총선 출마 안 되잖아. 이제 하도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이제 밀려가지고 이제 그런 거죠. 어떻게 보세요? 확실하게 저는 하다 보니까 아주 뉘앙스가 비슷해졌는데 예. 저는
확실하게 이게 그 보수의 본산으로 종갓집으로 내가 들어가서 적자로 인정받아야 되겠다. 네. 이 몸부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예. 그 인정받게 되는 이제 그 대선 재도전을 위한 인정입니까? 그렇죠, 결국은 네. 그래서 TK 이 사실은 홍준표 대표만 해도 이 그 보수 종가에서 우리 그 대표 선수냐에 대한 그 의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대표 직책에서 확실합니다. 좀 더 나가고 확실한 지역 기반 다지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영남 자민련으로 축소할 거거든요. 자유한국당은. 그러니까 미리 알아차리고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쪼아리를 틀겠다 그 얘기. 너무 확고하게 단언을 하세요. 아니 두고 보십시오. 시간이 한 2분 남으니까 정동훈 의원께 남경필 지사하고 친하시니까 네. 결국 탈당 선언했대요. 남경필 지사는 돌아가실 거고요. 한국당으로? 자유한국당으로. 근데 궁금한 게 홍준표 대표가 공천할까요? 경기지사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니 당연히 하죠. 왜냐면 사람이 없어요. 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원희룡 지사는 오늘 만났는데 무소속으로 나갈 것 같고 그렇게. 오늘 만나셨어요? 네네. 그러면 그 바른정당 탈당 네. 하고 무소속 출마 네. 제주지사로 다시 그렇죠. 확언을 하시네. 네, 제가 확인해 봤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건 정돈 의원은 전망이 아니라 팩트라고 지금 강조를 하셨으니까 그대로 믿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와이드로 꾸민 직설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가번 전 의원, 정두원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